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연체 이자를 내죠. 그렇다면 빌린 돈을 미리 갚는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수수료를 냅니다.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야 되는데요. 미리 갚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소비자들 불만이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종의 위약금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만기 약정 이전에 갚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위약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보통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어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계약한 시점보다 이제 빨리 돈을 갚게 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10년 약정을 했는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네. 예를 든다면 10년 약정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1년 반 안에 갚게 되면 네. 3년에 부과되는 그 수수료율이 1.5%거든요. 근데 3년 기간 동안에 반이 지났기 때문에 1.5%에 대해서 그 반인 0.75%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남은 기간의 비율로 부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그 2억 대출을 20년 약정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네. 2년 만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 네. 네, 이제 대출 기간 그 수수료 기간이 1년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수료 3분의 1만 내는 겁니다. 1.5%에 3분의 1만 내게 돼서 2억에 대해서 3분의 1인 0.5%면 100만 원의 어떤 수수료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짜리 대출도 있잖아요. 네네. 1년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1년짜리 대출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의 경우거든요. 대개는 0.5에서 0.8%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네. 그것도 남은 기간의 비율대로 그 0.5% 곱하기 남은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1년짜리 경우에는 9개월 이후에는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네. 빨리 갚는 건데 왜 네네.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비용이 들었다. 예를 들면 법적 비용이라든지 자금 조달 비용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예금 A라는 사람한테 예금을 받았으면 그 돈을 B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네. 갑자기 대출자가 갚게 되면 예금 이자는 그대로 줘야 되는데 대출 이자를 못 받게 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다 네네. 하는 이렇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는 좀 이해는 되는데 네. 작년에 4개 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2천억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로 은행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 불을 네네. 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네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뭐 내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지출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 받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이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크게 부과함으로써 갈아타기를 못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그 의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이 비판받고 있고 또한 그런 걸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해봤자 네네. 서민들에게 큰 도움 안 된다. 네네. 뭐 이거 이제 수수료 인하하면 대출이 이제 단기자금 유통으로 이용돼서 돈 좀 네네. 있는 분들한테는 네네. 많이 이익이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이율은 전체 대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자산 여력이 있다든지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을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됨으로써 갈아타기를 쉽게 할 수 있고
대출 이율을 보다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더라고요. 수수료가 떨어지면 은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 보전을 위해서 대출 이자율 높일 공산이 높다. 네네. 그런 얘기예요. 네네. 이러면 이제 서민들 대출 이자 부담은 높아질 거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충분한 비용을 대출 이자의 그 원가를 산정할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이율을 정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갈아타기는 쉬워지는 거고요. 또한 그 소비자가 지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이율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보다 쉬워진다는 거 그런 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되는 방향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중도상환 수수료 이율이 과연 적정하느냐.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이율을 3년간 부과하는데 이 기간이 적정하냐. 네. 이 문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수료율이 적정한지와 이 의무 부과 기간 3년을 어떻게 줄여주는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소비자의 혜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조건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다는 게 그렇게 쉬워야 되는데, 네네.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더 나은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출 상품 갈아탈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이율과 중도상환 수수료 이율과 향후에 자기가 갈아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환 계획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의 이익과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는지를 잘 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시점에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